도요타는 정밀하고 삼성은 왜 빠를까? 한국 도깨비와 일본 요괴의 답이 있다. 한국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린 도깨비 그림입니다. 뿔이 2개 솟아있고 험상궂은 얼굴에 철퇴를 들고 있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건 한국의 도깨비가 아닙니다. 일본 요괴 오니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혹부리 영감 이야기도 일본 민담 고부 도리지 이상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이야기인 것처럼 둔갑했죠. 지금도 한국 어린이들이 일본 요괴를 한국 도깨비로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 요괴와 한국 도깨비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 드라마 산업, 심지어 국민들의 사고방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일본에서 요괴워치라는 게임이 출시됩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2015년 관련 상품 판매액만 552억엔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입니다. 왜 일본인들은 21세기에도 요괴에 열광할까요? 답은 일본 역사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서기 710년 나라 시대 일본 최초의 요괴 기록이 등장합니다. 쇼쿠니혼기라는 역사서에는 궁정에 모노노케가 나타나 크게 부정을 불렀다. 모노노케는 괴이한 기운입니다. 요괴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춘 건 헤이안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일본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귀족 계급이 무너지고 무사 계급이 떠오릅니다.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의 도적이 들끓었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다. 바로 이때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 슈텐 동자는 키가 6m에 뿔이 5개, 눈이 15개인 오니 교토 5호의 산에 살면서 귀족의 딸들을 납치합니다. 타마모노마의 꼬리가 9 달린 여우 요괴 궁정에 잠입해 천황을 홀렸다가 정체가 드러나 돌로 변했죠. 그 돌에 다가간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헤이안 시대 말기 천황의 권력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죠. 하지만 요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천황의 명령으로 강력한 요괴를 퇴치하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천황은 여전히 강력하다. 요괴보다, 무사보다,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 요괴가 강할수록 그것을 물리친 천황의 권위는 더 강해졌습니다. 요괴는 정치적 선전도구였던 겁니다. 가마쿠라 시대 말기 또 다른 요괴가 등장합니다. 탱구 손발은 사람, 몸은 개, 좌우에 날개가 달린 요괴입니다. 이번엔 불교계가 탱구를 만들어냅니다. 왜? 불교의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으니까요. 탱구는 불교를 방해하는 악령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오직 승려만이 탱구를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됩니다. 또 정치적 선전입니다. 사회가 불안할 때, 권력이 위협받을 때, 요괴는 일본인의 불안이 만든 괴물입니다. 경공업이 발달하고 생활 도구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자 새로운 요괴가 나타납니다. 스쿠모 감이 오래된 도구의 요괴입니다. 우산 요괴, 신발 요괴, 비파 요괴 물건도 100년을 살면 영혼을 얻어 요괴가 된다는 믿음이었죠. 사람들은 100년 되기 전에 도구를 버리는 스스하라의 의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요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국가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귀여운 존재가 됩니다. 요괴들이 검은고, 비파, 우산, 구두 모습으로 행진하고 이야기도 없습니다. 에도 시대에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막부 체제 아래 유교가 진흥되고 합리적 사고가 확산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요괴를 진지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유령을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쿠 모노가타리 100개의 괴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유행합니다. 밤에 사람들이 모여 촛불 100개를 켜놓고 이야기 하나가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끕니다. 100개의 이야기가 끝나면 진짜 요괴가 나타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공포를 즐기는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에도 시대 말기, 요괴 붐이 일어납니다. 요괴 그림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요괴 도감이 만들어지고 우키요의 화가들이 앞다투어 요괴를 그립니다. 요괴는 왕구, 담뱃갑, 놀이기구, 도장통의 장식으로 쓰입니다. 이건 에도 막부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불안정했고 정치적 변혁이 예견되는 시기였죠. 1855년 에도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땅속 거대한 매기 요괴가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일본인들은 요괴를 만들어냈습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이 개국합니다. 서양에 합리주의와 과학사상이 들어옵니다. 요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미신일 뿐입니다. 박멸이 대상이 됩니다. 1975년 제2차 오일 쇼크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1980년 새로운 요괴가 등장합니다. 구치사케 온나, 입 찢어진 여자 마스크를 쓴 여성이 방과 후 아이들을 칼로 습격한다는 도시전설입니다. 후쿠시마현, 가나가와현에서 경찰이 실제로 출동했습니다. 홋카이도와 사이타마현에서는 집단 하교가 시행됐습니다. 일본인들은 내면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돌아옵니다. 1990년대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요괴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들이 국민적 인기를 얻습니다. 2013년 진격의 거인, 식인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거인들은 남북조 시대의 원령 요괴와 똑같습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바다라는 성벽을 넘어 외부에서 침략이 올 것이다. 중국, 러시아 같은 세력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일본에서 요괴는 단순한 민속신앙이나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일본인의 집단적 불안을 형상화하고 그 불안을 소비하는 문화적 장치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봅니다. 효종대왕 영릉에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도깨비 조각상이 있습니다. 한국 전통 도깨비는 뿔이 없습니다.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잡된 귀신의 하나 또는 허주, 독각기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은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헌 빗자루, 집신, 부직갱이, 오래된 가구 등이 밤이 되면 도깨비로 변한다고 정의합니다. 일본의 스쿠모 가미와 결정적인 차이는 일본은 원한을 품고 요괴가 됩니다. 버려진 것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한국의 도깨비는 그냥 존재합니다. 복수심도 없고 인간에 대한 적대감도 없습니다. 장난꾸러기입니다. 씨름을 좋아하고 메밀묵을 좋아하고 붉은 팥을 무서워합니다. 못된 사람은 혼내주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보물을 가져다 줍니다. 도깨비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친근한 존재입니다. 한국 도깨비 특징은 일뿔이 없다. 이 온몸에 털이 많다. 삼덩치가 크다. 사페랭이를 쓰고 바지저고리를 입는다. 오나무 방망이를 든다. 이건 철퇴가 아니다. 육다리가 하나다. 반면 일본 다오니는 일뿔이 두 개다. 이 험상궂은 얼굴이다. 삼긴 어금니가 있다. 사 짐승 가죽을 두른다. 오철퇴를 든다. 육사람을 해친다. 근본적으로 크게 다릅니다. 1968년 일본에서 개개개 기타로 애니메이션이 방송됩니다. 요괴 붐이 일어나죠. 한국에도 수입됩니다. 아이들이 열광합니다. 2024년 드라마 도깨비가 데이트를 칩니다. 주인공 공유가 연기한 도깨비 엄청난 인기였죠. 그런데 그 도깨비는 검은 옷에 멋진 외모 초자연적인 힘인간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건 도깨비의 전통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하지만 우리는 위화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왜 아직도 도깨비는 오니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각적 임팩트입니다. 뿔 달린 오니가 더 보기 좋습니다. 한국의 뿔 없는 도깨비는 그냥 털 많은 아저씨입니다. 두 번째, 일본 문화의 압도적 영향력입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도라에몽, 짱구, 포켓몬스터 속에 등장하는 요괴들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됐습니다. 요괴와 도깨비의 차이가 현대,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 산업 경쟁력, 심지어 반도체 전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본의 요괴 문화는 불안의 형상화. 일본인들은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요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괴를 극복하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첫째, 위기를 구체화하는 일본의 능력입니다. 일본 기업들을 위기가 오면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의합니다. 마치 요괴에게 이름 붙이듯 1990년대 거품 경제 붕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명명합니다. 위기를 정의하고 맞는 대응책을 만듭니다. 둘째, 집단적 대응 시스템인데요. 요괴 이야기에서 혼자 요괴를 물리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천황의 명령, 무사와 음양사의 협력, 승려들의 단체 의식인데 일본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가 이렇습니다. 개인의 탁월함보다 조직의 시스템을 중시합니다. 도요타의 카이젠, 소니의 품질 서클, 파나소닉의 제한제도 모두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요괴는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100년, 1000년을 이어집니다. 일본 기업들의 경영 철학이 이렇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장기 생존 100년 넘은 기업이 일본에 3만 개 이상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넷째, 완벽주의인데요. 요괴를 그린 에마키들을 보면 놀랍니다. 털 한 올 한 올까지 섬세하게 그립니다. 일본 제조업의 정밀함이 여기서 옵니다. 장인정신, 모노즈쿠리 문화로 도쿄 일렉트론, 니콘, 캐논 일본 기업들이 만든 반도체 제조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을 봅니다. 도깨비 문화의 핵심은 친근함, 공존, 유연성이지 적이 아닙니다.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장난도 치지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준 영향은 첫째, 빠른 적응력입니다. 도깨비는 고정된 적이 아닌 상황에 따라 친구가 되기도 하고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적응 속도가 무섭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출발해 시스템 반도체로, 스마트폰으로, TV로, 가전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저가 브랜드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휴대폰 배터리에서 전기차 배터리로 도약합니다. 도깨비처럼 빠릅니다. 유연합니다. 둘째, 개인의 창의성입니다. 도깨비는 조직이 아니라 혼자 활동합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스타 플레이어를 만듭니다. 이재용, 정의선, 방시혁, 봉준호 개인의 비전과 추진력이 산업을 바꿉니다. 셋째, 단기 집중력입니다. 도깨비는 순간적으로 나타나 일을 처리하고 사라집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6.25 전쟁 폐허에서 50년 만에 선진국이 된 건 세계 경제사의 유례없는 속도입니다. 넷째, 감성적 접근입니다. 도깨비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행동합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모두 감성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감성으로 세계를 사로잡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강합니다. 정밀함이 필요한 영역 요괴를 그리는 장인 정신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강합니다. 빠른 대량 생산, 신속한 시장 대응, 도깨비의 순발력입니다.
왜 강한 영역이 다를까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일본 드라마는 섬세합니다. 요괴 에마키의 디테일은 끝판왕입니다. 한국은 역동적입니다. 빠른 전개, 강렬한 감정, 도깨비의 에너지입니다. 넷플릭스 톱10을 보면 한국 드라마가 압도합니다. 세계 시청자들이 그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음식 문화도 다릅니다. 일본 요리는 정갈합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계절감을 강조합니다. 한국 요리는 푸짐합니다. 즉흥적입니다. 다양한 반찬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어느 게 더 좋다는 게 아닌 다를 뿐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일본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120조 원, 한국은 140조 원으로 인구는 3분의 1인데 한국이 더 큽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률입니다. 일본은 연평균 2~3% 성장하는데 한국은 7~8%로 한국 콘텐츠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정적인 팬덤, 오래된 IP들이 여전히 인기입니다. 약점은 내수 시장 중심 일본인을 위한 콘텐츠라 변화 속도가 느립니다.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고 일본어 콘텐츠를 고집합니다.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처음부터 글로벌 해외를 봅니다. 빠른 트렌드 반영으로 도깨비의 순발력입니다. 약점은 축적이 부족합니다. 역사가 짧습니다. 지속성이 약합니다. 히트작 이후 시리즈화가 어렵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이라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이 일본의 강점을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킹덤 좀비 사극이라는 독특한 장르를 시즌제로 세계관을 확장합니다. 일본식 세밀함에 한국식 역동성으로 오징어 게임은 한국 전통 놀이의 데스게임, 일본 만화 카이지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더 글로리는 복수극이라는 클래식 장르지만 놀라운 섬세함, 일본 드라마 스타일의 한국 드라마의 강렬함을 융합시켰습니다. 일본도 변하고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전통 요괴물이지만 글로벌 히트 넷플릭스로 전 세계 동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예측은 이렇습니다. 향후 10년 한일 콘텐츠 산업은 경쟁보다는 협업으로 갈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관, 구축 능력에 한국의 글로벌 확산 능력이 더해지면 천하무적입니다. 한국 웹툰을 일본에서 만화책으로 출간하고 애니메이션 제작해 넷플릭스로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한국의 스토리, 일본의 애니메이션, 미국의 플랫폼, 이 3국 협업 모델이 가장 강력합니다. 콘텐츠 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꼬비꼬비 같은 시도가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한국적 도깨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캐릭터 드라마 도깨비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깨비는 다음에 좀 더 전통에 가까운 도깨비 이야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요괴워치 같은 게임을 한국 도깨비로 만들면 어떨까요? 일본 요괴는 공포와 극복이 테마입니다. 한국 도깨비는 공존과 협력이 테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국적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괴와 도깨비의 차이가 단순히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다시 봅시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와 장비에서 압도적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이 90% 이상 점유하고 불화수소는 일본이 70% 이상 점유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는 세계 시장의 30% 이상입니다. 일본이 이 분야에서 강한 이유가 요괴를 그리는 장인 정신입니다. 포토레지스트 하나 만드는데 수천 번의 실험 0.001mm 단위의 정밀도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도쿄일렉트론의 애칭 장비는 원자 단위로 반도체를 깎아냅니다. 이런 정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압도적입니다. DRAM은 삼성 43%, SK 하이닉스 29% 합계 72%입니다. NAND 플래시는 삼성 34%, SK 하이닉스 18% 합계 52%입니다. 왜 한국이 이 분야에서 강할까요? 도깨비의 순발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기술 세대가 빠르게 바뀝니다. DDR3, DDR4, DDR5, 2D 낸드, 3D 낸드 100단 이상 적층을 누가 먼저 다음 세대를 양산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삼성전자의 의사결정 속도를 보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즉석에서 결정합니다. 이거해 바로 투자의 도깨비입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나 이를 처리하는 도깨비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만에 HBM 시장 점유율 50%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빠른 결정, 빠른 실행입니다. K-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아이돌 AKB48 노기자카 사육은 일본 팬과의 친밀감을 중시했습니다. 한국의 BTS, 블랙핑크는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전 세계 팬덤에 접근합니다. 일본 라멘은 수십 년의 전통이 맛집입니다. 한 가지 맛을 수십 년간 지킵니다. 한국 라면은 신라면, 불닭볶음면 계속 새로운 맛이 출시되어 변화무쌍합니다.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로손 상품 배치가 정교합니다. 계절 상품이 정확합니다. 한국 편의점 CU, GS25는 빠른 트렌드 반영 PB 상품이 폭발 증가합니다. 모든 산업에서 같은 패턴입니다. 일본은 정밀함, 지속성, 완성도인데 이게 요괴 문화입니다. 한국은 속도, 유연성, 확산력인데 이게 도깨비 문화입니다. 놀라운 건 이게 의도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는 도깨비처럼 빠르게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도요타가 우리는 요괴처럼 오래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겁니다. 문화가 DNA에 각인되어 있으니까요. 1000년 동안 요괴를 보며 자란 일본인, 1000년 동안 도깨비와 함께 산 한국인 문화가 사고방식을 만들고 사고방식이 일하는 방식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이 산업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과 한국, 누가 이길까요? 답은 둘 다 이깁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일본은 계속 장인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BEV 시장, 산업재,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분야에서 절대 강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요괴형 경쟁력이 필요하니까요. 오래 축적된 기술, 정밀함, 신뢰성입니다. 일본은 깊이를 파고 들어갑니다. 한 분야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한국은 계속 스피드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BEC 시장, 소비재, 콘텐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분야에서 강자로 남을 것입니다. 이 분야들은 도깨비형 경쟁력이 필요하니까요. 빠른 적응, 유연성, 감성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빠르게 판을 바꿀 것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에서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빠르게 시도합니다. K-팝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넓게 펼쳐나갑니다.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강점을 배워야 합니다. 지속성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히트작 하나 내고 사라지는 게임 회사 대박 한 번 내고 망하는 영화사 인기 끌다가 금방 시들해지는 아이돌 그룹.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일본처럼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30년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처럼 대를 이어가는 장인을 키워야 합니다. 반대로
일본도 한국의 강점을 배워야 합니다. 글로벌 감각, 일본 기업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일본 시장에만 갇혀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봐야 합니다. 한국처럼 빠르게 트렌드에 반응해야 합니다. 한국처럼 감성으로 세계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일본의 요괴 문화를 이해하는 것, 한국의 도깨비 문화를 지키는 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일본 요괴의 천년 역사, 한국 도깨비의 숨겨진 진실과 문화가 만든 경쟁력의 비밀입니다. 요괴와 도깨비는 단순한 민속신앙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이고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입니다. 일본인이 요괴를 보는 방식이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이 도깨비와 함께 산 역사가 한국의 역동성을 만들었습니다. 문화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됩니다. 일본이 1000년 동안 요괴 문화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도깨비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일본 요괴가 일본의 전밀함을 만들었듯이 한국 도깨비는 한국의 역동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BTS가 세계를 사로잡은 것,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점령한 것, 삼성이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된 것, 모두 도깨비의 DNA가 있습니다. 빠른 적응, 유연한 변신, 감성적 호소력,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도깨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깨비를 잊어도 도깨비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의식하고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깨비는 1000년을 함께 살아온 친구입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일본 요괴는 불안의 산물이며 정밀함과 지속성이라는 일본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한국 도깨비는 공존의 상징이며 속도와 유연성이라는 한국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사만일 문화의 융합이 미래입니다. 하지만 융합의 전제는 각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SNS에 공유하시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깨비처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